자,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물가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서 한 자릿수 이내의 소폭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전과 가스공사의 고강도 자구책 마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당정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린 데는 합의를 한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얼마나 올릴까인데 일단 두 자릿수로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당정이 협의 중에 있는데 두 자릿수 올리기에는 이제 국민 이제 여론도 봐야 되겠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는 그동안 이제 물가에 대한 압박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두 자릿수로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언론에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의 상황을 좀 본다 그러면은 천연가스는 좀 가격이 좀 안정세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뭐 전력 도매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많이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맞아요. 여파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정이 그러면 이제는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이대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부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맞아요. 미수금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제는 소폭 이제 올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자리는 아니고 한 자릿수 정도 뭐 많으면 두 자릿수 올릴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연합뉴스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는 그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이제는 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킬로와트 시당 7원이 올랐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도시 지역의 6월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한 2,4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전기요금 내야 되는 게. 네, 오르는 네. 게. 그래서 이게 한 5만 1,000원 정도가 내게끔 되겠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킬로와트 시당 10원 인상을 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한 3,4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군요. 더. 한 가구당. 네, 그러니까 예.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그렇죠. 한 가구죠. 그래서 그래서 한 5만 2천 원 정도 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13원 인상한다. 이게 13원 인상은 지난 1분기 때 13원 인상했었거든요. 킬로와트 시당. 그러니까 동일하게 2분기도 13원을 인상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한 4,5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4,500원요? 예, 그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한 5만 3천 원 정도 되는 꼴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두 자릿수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만약에 시나리오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지금 한전이 부채가 심각하다 보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는 7원 정도 뭐 아까 시나리오 얘기한 대로 7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뭐 10원 정도 오르는 것도 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당정이 협의해봐야 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당정 협의에서 내용이 나오면은 이제 전기위원회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심의 의결하고요. 이게 이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제 고시를 해서 마무리 짓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나리오로 지금 움직일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7원, 10원, 13원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네. 7원으로 갈 가능성도 클 수 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는 보이면은. 7원 얘기가 많죠. 왜냐하면 두 자릿수 올리기에는 지금 일단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쩔 수 없이 사실 한전의 부채가 많은 이유가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번에 사실 올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총선 1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하반기에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 올리기는 확실한데 그래서 한번 두 자릿수 올리느냐 아니면 7원 올리느냐 뭐 두 가지 놓고 지금 당정이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있네요. 일단 근데 인상폭을 좀 한 자릿수로 하게 되면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전의 영업 적자 이게 2년 동안 누적되어 온 액수를 봤더니 40조 원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회수하는 게 좀 난망하다. 물론 당정 입장에서는 지금 전력 도매가 많이 작년 12월보다 한 반 정도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감안해서 7원만 올려도 네. 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올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쌓인 게 많아서 네. 또 이자도 내야 되고 낼 돈이 많잖아요. 어떻게 좀 예상해야 될까요? 지금 한전이 굉장히 그 누적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아마 많은 뉴스를 통해서 아마 아실 그렇습니다. 텐데 예. 일단 지난해만 적자가 한 32조 6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누적 적자가 하루만 이자가 40억대입니다. 저 그래프 보면 진짜 뭐 작년에 22년만 네. 쭉 내려가 있잖아요. 예, 지금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가 급격하게 심각해요. 내려갔던 네.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정도로 간다 그러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미 아시겠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랐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뭐 적자가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겠고 그런데 이렇게 왜 그 적자가 나오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역마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는 게 더 싸게 파는 거죠. 들어온 것보다.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거. 그렇죠. 비싸게 그렇죠. 사서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니까 적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킬로와트 시당 구입 단가가 한 155원이었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근데 이제 판매 단가가 12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30원 이상 차이가 나고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킬로와트 시당 구입 단가가 165원이었습니다. 근데 판매 단가가 이제는 149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1분기에 13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고 파는 거네요. 예, 아직도 지금 역마진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벗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가격이 뭐 떨어졌다 하지만은 계속적인 쌓인 에너지 가격이 있고요.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지금 뭐 전쟁도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뭐 감산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또 출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전기 요금을 안 잡히는 이유,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1분기에 13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역마진 구조다 보니까 적자를 메우기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이거 중폭 이상의 인상 요금, 그러니까 7원 갖다 안 되고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뭐 10원, 10원, 13원, 네. 또 한전 얘기한 게 이거 다 메우려면 뭐 38.5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릴 가능성도 예상은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한전은 한 56원 정도 올려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일단 1분기에 13원 올렸기 때문에 한 30원 정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30원 이상 정도로.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은 사실 지금 30원 정도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는 당정이 협의를 했을 때 합리적인 방안은 뭐 지금 뭐 총선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국민 여론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공공요금이 들썩이면은 또 지금 물가를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자체가, 예, 그렇죠.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7원 인상안이 이제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공공요금 인상은 뭐 피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되게 궁금했던 게 아까 이제 그 평론가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올해 들어 이제 S&P가 지난 12월에 비해서 그때 290 얼마였다 지금 140 얼마이기 때문에 네. 역마진 구조가 좀 고쳐질 수 있다는 예상을 당정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외생 변수를 생각해봤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또 발생할까? 그렇지 네. 않는 한 이게 내려온 상태에서 안정화를 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변수들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작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작년에도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작년에 뭐 전쟁에 대한 여파가 너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외생 변수란 이건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단가는 못 올리고 그리고 이제는 에너지 가격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역마진 구조가 심해져서 적자 폭이 그렇게 심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에너지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말 그대로 뭐 한전에서 자구안이 마련한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그러니까 자구안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일단은 뭐 전기요금을 올려긴 올려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사실. 예, 그냥 올린다 얘기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거다 보니까 일단 당정이 요구했던 게 그거였어요. 한전 쪽에다가 지금 자구안 마련해라. 너네가 먼저 자구안을 발표한 다음에 그거 다음에 이제는 뭐 인상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뉘앙스가 갔거든요. 그래서 한전이 이제 자구안을 발표를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산업통상부 쪽에다가는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부동산을 팔겠다는 거거든요. 자산 매각하겠다는 거죠? 예, 한전이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일단은 자금을 갖고 오겠다. 뭐 대표적인 게 아트센터라든지 남서울본부 이런 어떤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 이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임금에 대한 거. 그러니까 3급 이상 계신 분들에 대한 임금 인상에 대해서 다 토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동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구안도 나왔고 그러면 이제는 공공요금, 이제 전기요금 인상하겠다라고 이제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 크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크죠. 왜냐하면 응급실에 온 사람 그냥 살려내는 꼴이거든요. 어. 계속 또 다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한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마진 구조가 계속되는 한 사실 이거는 계속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특히 제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다음에 조금 화도 나는 이유가 항상 이 한전은
항상 이게 정치권에 휘둘렸던 기업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이슈에 따라서 이 공공요금이 정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 피해는 또 국민들에게 예, 그 피해는 지금 보시면 급격하게 또 요금이 맞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뭐 독립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원하다. 이런 부분이 좀 뭐 시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역마진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적자 구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주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부동산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죠. 최근 자재비나 뭐 인건비 같은 공사비가 상승하기도 했고 또 고금리 여파 때문에 이것까지 맞물리면서 네. 아파트 뭐 부동산 경기 침체인데 아파트 분양가는 또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서 진짜 많이 올랐나 봐요. 예, 많이 올랐죠. 사실 뭐 시멘트 가격이라든지 철근 가격이라든지 뭐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단 청약홈 데이터를 봤더니 3.3 제곱미터당 기준으로 봤을 때 예. 2022년도에는 평당 그러니까 1,521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2023년도 4월까지 1,699만 원 정도 됐거든요. 한마디로 11% 이제 증가된 수치고요. 이게 이제 전국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아파트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평수가 있습니다. 그게 소형 평수예요. 60제곱미터 이하인데 그냥 전용이 60제곱미터 이하면은 우리가 보통 전용 평수로 본다면 18평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가 보통 공급 얘기를 하잖아요. 공급 평수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5평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5평에 대한 분양가가 2022년도에는 1,9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3년도 4월까지 2,3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21% 증가됐는데 엄청 올랐군요. 처음으로 2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예, 전국이에요. 이게 이게. 깼군요. 예, 이게 뭐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그 소형 평수의 분양가, 평당 분양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2천만 원을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형 평수가 더 많이 올랐다. 60제곱미터가 지금 12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더 되는 거네요. 2,349로 가면 더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형 평수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오르게 된 경우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러면 왜 이렇게 소형 평수가 많이 올랐냐 이거죠. 뭐 다른 뭐 평수에 대비해서 그 분양 가격이 이제는 신도시 가보시면 압니다. 이게 답이 딱 나오거든요.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20평대가 거의 없어요. 다 큰 평수. 예, 30평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20평대를 짓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20평대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분양가잖아요. 새로 짓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좀 희소성이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 가격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꼭 소형 평수 아니더라도 왜 이렇게 그 분양 가격이 지금 높아지고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물가가 압박하다 보니까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금리 상승이겠죠. 왜냐하면 건설사들도 사실 돈을 빌려서 사실 건설을 짓는데 이제 금융 비용이 증가되죠. 거래 비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뭐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계속 있고. PF 부실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예,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이제 규제 지역 해제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분상제 아시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이 딱 네 군데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 뭐 서초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송파라든지 용산 요 빼고 다 풀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빼고는 다 풀다 보니까 분상제가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건설사가 분양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큰 거 예.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연초에 규제 지역을 해제하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그 사업자 주체가 해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재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올려야 되니까 또 분상제도 없어졌겠다. 그러면 이제는 당연히 이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분양 시장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게 뭐였냐면은 이 주택보증공사에서 고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리 지역이 되면 사실 그 보증을 못 받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말로 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이 규제까지 풀어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는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분양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건설사가 먼저 분양가를 내려라. 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설사들도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어느 뭐 귀담아 들을 필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주제를 좀 짚어보죠. 지난밤 사이 미국 뉴욕 증시가 뭐 그야말로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끈적한 물가다 이런 네. 얘기하면서 CPI도 지금 대기 모드기도 하고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4월에 지금 전문가들 예측하는 게 지난 전월 대비보다는 좀 더 올라갈 거라는 또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네. 상당히 좀 뭔가
폭풍전 고요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입니까? 끈적하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안 떨어진다. 떨어지는 거.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이제 고금리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긴축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사실 이거를 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 특히 소비자들이 예. 1년 동안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상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뉴욕 연준이 발표했던 것이 4.4%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약간씩 떨어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4%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아직도 물가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연준의 목표가 2%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다음에 이제는 3년 기대 인플레이션, 3년치 기대 인플레이션을 본다 그러면 이게 지금 2.9%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6% 나왔는데 예. 오히려 더 3월보다 더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장기 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3년이 가야지만 사실 2%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만큼.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금리 자체가 고물가 상태로 지속이 되고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금리가 계속적으로 긴축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다는 거죠. 그럼 긴축이 계속적으로 이대로 유지되다 보면은 신용 경색이 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나 기업들이 돈 꿀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내가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은행에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 회사채 발행도 할 거고. 예, 그렇죠. 신용 경색이 딱 일어나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게 무너지죠, 기업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도 이런 은행에 대한 부실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더불어서 이런 은행의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던 어느 금융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권영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